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한 장의 사진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지갑 속에서 나온 낯선 아이의 웃는 얼굴이요. 가족 사진은 없었어요. 오직 그 아이 사진 한 장뿐이었죠.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줄. 매달 15일 잊지 말 것. 그날마다 어디를 다녀오셨던 걸까요? 누굴 만났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문 앞에 그 아이를 닮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오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 냄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영수, 제 남편이었던 사람,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요. 부부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 낡은 양복들, 서랍 속 시계 한 개, 오래된 안경,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여 있던 갈색 지갑. 그 지갑은 제가 10년 전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많이 닳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걸 썼습니다. 저는 새 지갑을 사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편해.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2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오래된 영수증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검소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갑 안쪽 투명한 사진칸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는 얼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친척 아이일까요? 아니면 친구 집 아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지갑 안에 왜 이 사진만 있는 걸까요? 우리 딸 수미의 사진도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낯선 아이의 사진만이 지갑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야?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었던 걸까요?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부의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친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딸 수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응, 괜찮아. 넌 일 바쁘지? 신경 쓰지 마.
저는 사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아버지한테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잊지 말 것. 그뿐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매달 15일에 뭘 했던 걸까요? 저는 사진과 메모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진짜 마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비밀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천진하고 밝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든 남편은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긴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령 그게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밤은 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이상하게도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남편은 그 사진을 평생 간직했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사진 속 눈빛은 맑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두운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남편의 딸이었던 걸까? 입 밖으로 꺼내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확실한 걸까요? 사람의 마음속은 누가 압니까? 저는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던 그 외출, 친구 만나러 간다던 말, 돌아올 때면 남편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수도 더 적어졌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 만났어. 옛날 친구.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남편을 너무 캐묻지 말라고.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했던 것뿐일까요? 더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10만 원 정도. 하지만 꾸준히 나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후원금이야.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후원금이요? 어디에요? 그냥 아는 단체.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게 정말 후원금이었을까요? 혹시 그 돈은 이 사진 속 아이에게 간 게 아닐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 당연하지. 그게 남편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워줬습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땐 기저귀도 갈아줬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준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침 먹었어요? 딸 수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반찬을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사진을 서랍 안에 숨겼습니다. 왔니? 일 안 바빠? 괜찮아요. 엄마 혼자 계신다니까 걱정돼서. 근데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괜찮아. 수미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면 수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한테 이복 동생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수미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혼자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수미가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릴지라도 당신이 끝까지 말 안 할 거면 내가 직접 찾아낼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편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인 거예요? 나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만이 차갑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뒤졌지만 그 사진 외엔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척해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어르신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간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어르신 혼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이 간호사, 남편이 죽기 전 입원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남편을 끝까지 돌봐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괜찮아요.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아서요. 이 간호사님께서 꼭 한번 들러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라는 여자의 눈빛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어오세요. 결국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는 집인데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르신은 앉아 계세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받고 찻잔을 꺼내고 차를 우렸습니다.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아는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옛날 집 같은 느낌이 나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옛날 집이긴 하죠. 3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정이 가나 봐요. 새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은은 차를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뭐가요? 혼자 계시는 거요.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속마음을 꿰뚫는 것 같을까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으신 거 보여요. 어르신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봐왔어요. 슬픔을 숨기려는 분들을요. 그런데 혼자 견디면 더 힘들어지세요. 누군가와 나눠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요? 지은 씨는 요양병원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어려운 분들 곁에 있는 게 제 일이에요. 힘들지 않나요? 가끔은 힘들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위로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먼지도 좀 쌓인 것 같고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왔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이미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왜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지은은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책장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부엌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이 향 뭐예요? 향이요? 네.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나요. 익숙한 냄새인데. 지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향 어릴 때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아요. 어릴 때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여자의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지은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 액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시죠? 좋은 분 같아 보이세요. 네, 좋은 사람이었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지 원망스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제가 자주 들러도 될까요?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요. 이 집이 왠지 편하거든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문득 서랍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와 지은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어르신, 오늘 밤 푹 주무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지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비교했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웃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사진 속 그 아이일까? 지은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은은 이 집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들러서 청소를 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텅 빈 집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은을 볼 때마다 서랍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과 지은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몰래 지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의 입꼬리, 말할 때의 눈빛, 고개를 갸우뚱하는 습관, 모든 것이 사진 속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지은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진 속 그 아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은 씨, 제가 불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잠깐 이리 와봐요. 지은은 손을 닫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줄래요? 지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던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예요?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지은 씨, 이 아이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지은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편 지갑 속에 있었어요.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 남편분 지갑에? 그걸 나도 알고 싶어요. 지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혹시 당신 이 아이 맞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낯설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운 느낌? 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사람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그런 느낌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돌봐주셨던 분?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이요? 네. 정확히 몇 살 때부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아, 보육원, 그리고 남편이 평생 간직한 사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어릴 때 누가 찾아온 적은 없나요? 아저씨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어렴풋이 기억나요. 어떤 아저씨가 가끔 오셨어요. 보육원에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이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가끔 용돈을 주셨어요. 이름은요? 이름은 기억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박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박 아저씨요? 네. 박 뭐였더라?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박 씨였던 것 같아요. 박영수? 제 남편의 성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은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요. 어르신, 이 사진이 정말 남편분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가족 사진도 없이 오직 이 사진만요. 지은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이 아이 맞죠?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남편은 평생 이 아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어르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분은 저랑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남편분이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숨겨둔 딸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다고. 어르신, 저는 됐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지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진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올 게 아니었나 봐요. 아니에요.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저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가 이렇게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떠나놓고 이런 걸 남겨두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그랬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요. 영정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당신 딸이에요? 아니면 다른 누구예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말 좀 해봐요. 당신이 평생 숨긴 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갑 속에 다른 아이 사진을 넣고 다니다니. 우리 딸 사진도 없이요. 저는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사진을 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이 아이한테 죄가 없는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끝까지 숨긴 거예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30살쯤 되었을 때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희야.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뭘 숨긴 거예요?
남편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아이 말이야? 그래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당신 딸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내 딸이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왜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한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이 아이는 내가 구해낸 아이야. 구해냈다고요? 응. 전쟁터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쟁터요? 남편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베트남전이었어. 거기서 이 아이를 만났어. 베트남에서요? 응.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였어. 혼자 울고 있었어. 5살쯤 되었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데려와서 고아원에 맡겼어. 한국으로 데려온 거야. 그게 이 아이예요? 그래. 이 아이야. 남편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구했지만 그게 내 죄였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어. 명령이었지만 나는 사람을 죽인 거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죄의 증거야.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야. 그래서 평생 책임지기로 했어. 책임이요? 응.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냈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였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전쟁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알면 힘들어할 것 같았어. 하지만 미안해, 정희야. 내가 비겁했어. 끝까지 말 못한 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알아줘. 나는 너만 사랑했어. 이 아이는 내 책임일 뿐이었어. 내 약속이었어. 당신. 남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정희야,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 잘못은 내가 한 거야. 기다려요. 더 말해줘요. 하지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 아니야. 내 약속이었어.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 남편이 구해낸 아이, 평생 책임지기로 한 아이. 그랬던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위안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지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께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은 씨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꿈이요? 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남편의 딸이 아니라고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남편이 전쟁터에서 구해낸 아이래요. 베트남에서요. 베트남이요? 저는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분의 딸이 아니라 은인이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르신, 그게 진짜일까요? 꿈이잖아요. 나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저는 누구인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계속 집에 들렀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꿈이 아닌 진짜 진실을요. 그날 오후 지은은 제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요? 지은은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랍 깊은 곳에 있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봉투였습니다. 뭐예요? 편지 같아요. 어르신께 드린 편지인 것 같은데.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언제 쓴 거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평생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야 쓴다. 용서해줘. 끝까지 말하지 못한 비겁한 남편을 용서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25살 때 베트남에 갔었어. 전쟁터였어. 지옥 같은 곳이었어. 거기서 나는 사람을 죽였어. 명령에 따라서. 하지만 그게 내 손으로 한 일이야.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느 날 폭격이 있었어. 마을 하나가 불타고 있었어. 그 속에서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어. 5살쯤 된 여자아이였어. 부모는 이미 죽었고 아이는 혼자였어. 지은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왔어. 한국으로 데려와서 고아원에 맡겼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전쟁으로 부모를 빼앗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응우엔이었어. 베트남 이름이었어. 고아원에서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 지은이라고. 땅을 지탱한다는 뜻이래. 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지은이 흐느꼈습니다. 정희야, 나는 평생 그 아이를 후원했어. 매달 10만 원씩 보냈어. 내가 물어봤을 때 후원금이라고 했지. 거짓말은 아니었어. 하지만 전부 말하지는 못했어. 제 손도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요양보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고아원 원장님이 알려주셨어. 나는 자랑스러웠어.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 만나면 모든 걸 설명해야 하니까.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너만 사랑했어.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내 책임이었어. 내 약속이었어. 나는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리고 혹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부탁이야. 미워하지 마.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전쟁의 희생자일 뿐이야. 그리고 나의 속죄의 의미야.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희야, 사랑해.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내 평생의 사랑은 오직 너였어. 영수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그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이름이 지은이잖아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아이였던 거예요? 남편이 구해낸 아이예요.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베트남도, 그때 일도, 박 아저씨가 남편분이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어렸으니까요. 저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살아남은 아이예요. 지은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은이 진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남편분이 평생 힘드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을 책임지기로요. 하지만, 지은 씨, 남편은 당신 덕분에 속죄할 수 있었어요. 전쟁의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은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그랬나 봐요. 이제야 알게 됐지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이런 마음을 몰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어르신, 남편분은 어르신을 사랑하셨어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요. 이제야 믿게 됐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남편이 당신을 지켜봐 왔다면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오세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그리고 남편도요.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당신이 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남편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줘서요. 지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은과 함께 남편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을 돌봐주셨던 분, 그리고 지은을 제게 소개해 주신 분, 혹시 이 간호사가 더 많은 걸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떨려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간호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윤정이 어르신. 그리고 지은이. 둘이 함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우리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지은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지은이를 보낸 게 잘한 일이었네요.
이 간호사는 지은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간호사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과 지은 씨 관계를 알고 계셨나요? 이 간호사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박영수 어르신께서 입원하셨을 때 가끔 혼잣말을 하셨어요. 의식이 흐릿할 때요. 이 간호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잘 자랐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네. 평생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셨죠. 무슨 부탁이요? 혹시 지은이라는 이름의 요양보호사를 아냐고 물으셨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다면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마침 우리 병원에 지은이가 있더라고요. 이 간호사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박 어르신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하시면서요. 그럼 남편분이 절 보신 적이 있나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복도에서요. 언제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지은이가 다른 환자분을 돌보러 복도를 지나갈 때였죠. 이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지은이가 지나가는 걸 보셨죠. 그때 어르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저 아이가 지은이구나. 정말 잘 자랐네. 라고 하셨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을 안 거셨어요? 왜 저한테 오시지 않았어요? 다가갈 수 없으셨나 봐요. 모든 걸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간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께 미안하셨던 거예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일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은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지은이를 부인께 소개해 달라고요. 부인이 혼자 계실 텐데 지은이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지은 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박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평생의 죄는 두 가지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정의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두 가지 축복도 있었어. 지은이를 구한 것, 그리고 정의를 만난 것. 이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울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저를 생각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이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랬나 봐요.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남편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멀리서라도 당신이 잘 자라길 바랐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박 아저씨가 그런 분이셨는지. 지은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가끔 박 아저씨를 생각했어요. 왜 오셨을까? 왜 저를 도와주셨을까? 이제 알았잖아요. 네, 이제야 알았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전쟁에서요. 그리고 평생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남편의 속죄였고요. 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박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아,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보람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지은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간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진정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박 아저씨 아니 남편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영정이 있어요. 함께 가요. 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박영수 아저씨, 아니 은희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에요. 그때 그 아이예요. 베트남에서 구해주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드렸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남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잘 자란 걸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지은은 영정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은희님, 저 덕분에 속죄할 수 있으셨다면 저도 감사해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게요. 남편의 영정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옆에 어린 지은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당신 옆에 있어요. 당신이 평생 지켜본 아이가요. 두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남편과 지은, 은인과 생명, 책임과 구원. 그 모든 이야기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들, 외로웠던 시절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딸을 키우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과 힘들었던 순간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남편분을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용서할 게 있었나 싶어요. 하지만 평생 비밀을 숨기셨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해해요. 왜 말하지 못했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화났어요. 배신감도 느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면서도 가족을 사랑했다는 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위로였다는 걸요. 그래요. 당신은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어르신을 엄마처럼 느껴요. 이상한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을 딸처럼 느껴요. 정말요? 그럼요. 수미는 제 친딸이고 당신은 남편이 남긴 딸 같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받아주셔서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날 저녁 딸 수미가 집에 들렀습니다. 지은과 수미는 이제 친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수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지은 씨 덕분이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가 있어서 집이 따뜻해졌어. 수미도 지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은 언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잘 돌봐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엔 두 딸이 있구나. 하나는 제가 낳은 딸, 하나는 남편이 구한 딸. 밤이 깊었습니다. 수미와 지은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갈색 지갑을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두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 지은의 사진, 하나는 우리 가족 사진. 제가 며칠 전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두 사진 다 있어요. 저는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가족, 그리고 당신이 구한 생명, 다 여기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이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처음엔 오해했던 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어요.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랑을 준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이제야 진짜로 당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이야.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가실까요? 좋아요, 어서 가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벚꽃은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지은 씨, 네, 어르신. 행복해요?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보낸 선물 같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어르신, 남편분께서 보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를요.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아껴요. 하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 제가 잘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요.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요. 네, 어르신.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참 오래 걸린다는 걸. 이해하는데도, 받아들이는데도, 진짜로 느끼는데도. 하지만 결국 도착한다는 걸.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결국 사랑은 통한다는 걸. 저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당신 잘 자요. 사랑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늦게 이해된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결국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 사랑은 이긴다니까. 꽃길 하나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워냅니다.